더기버스 이사를 통해서 예.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를 이관을 받았을 때 예. 받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계정 6개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준호입니다. 과연 삭제된 이메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이른바 피프티의 멤버 강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성일 대표를 필두로 한 더 기버스가 주인공인데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의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인수인계 직전에 다수의 이메일들이 삭제가 됐고, 이 삭제된 이메일 가운데에서는 주요 스케줄이나 피프티 멤버들의 광고권 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메일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재판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나왔나요? 지난 4월 26일 진행된 화장품 광고 계약건이었습니다. 이 화장품 광고 계약건을 진행한 회사는 바로 일본계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현지에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상장사로까지 발돋움한 회사였습니다. 특히 모 그룹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현지 굴지 방송사였는데요. 이 업체가 한국과 일본의 광고 계약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화장품 광고 모델로 피프티 멤버들을 추천한 사례였습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일본 현지의 워너뮤직과 업무 제휴까지 맺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 건이 성사만 된다면 홍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 제한건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어트랙트 이메일 계정을 확보하고 있던 B 이사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B 이사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광고 제한 거절이었습니다. 당시 B 이사가 공유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랩 트레이너였던 땡땡땡 선생님을 통해서 지인 연결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모델 제안건입니다. 현 시점은 어려우니 다음 시점으로 잘 거절하겠습니다. B 이사 드림.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B 이사는 굉장히 흥미로운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 관련 이메일과 슬랙이 복구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업무상 서로 주고받는 내용에서 항상 B 이사는 크크크크크크 흐흐흐흐 혹은 이와 같은 웃음 표시의 이모티콘을 던집니다. 일반적인 회사였다면 굉장히 보기 드문 사안입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B 이사는 광고 제한 거절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쟁점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멤버들의 위약벌 사례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멤버들이 활동 기간 동안에 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위약벌이 늘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활동하는 6개월 동안 6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매달 월 평균 매출이 1억 원이잖아요. 이 경우 멤버들의 남은 계약 기간이 6년 6개월입니다. 이 평균 매출액 1억 원을 남은 계약 기간에 곱하면 78억 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과는 별개로 78억 원에 달하는 위약벌이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광고 계약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멤버들 입장에서는 위약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이 광고 계약 불발은 결과적으로 소속사를 나가고 싶어하는 측에 유리한 결정이었다. 실제로 아란 양이 수술을 받은 시기는 5월 초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무려 2달 동안이나 멤버 전원이 활동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멤버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더 기버스 측에서 일방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한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내용들이 어트랙트의 그 누구와도 상의되지 않은 채 거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주 영역업체의 이사가 독단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을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만약에 어트랙트 측에서 사전에 이와 같은 광고 제안건을 알았다면 과연 진행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에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트랙트 측의 답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멤버들이 아프다면 그 시기를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번 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 제한건 뿐만 아니라 일본 현재 활동까지 전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내용조차 어트랙트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 앞서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에게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B 이사가 독단적으로 광고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올해 3월경 전홍준 대표에게 광고 및 해외 활동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보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도 동의 및 승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홍준 대표 측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홍준 대표 측의 입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 하지만 개별적인 광고 제한건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거절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에 삭제된 지 25일이 지난 파일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메일은 4월 25일 메일인데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된 건가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더 기버스에서 어트랙트 측에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수인계 담당자에게 직접 한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삭제된 이메일이 25일이 지나면 그거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메일의 경우에는 4월 25일 메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구가 된 건가요? 지메일의 특성과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계정을 생성을 하고 각 계정에 지메일이 할당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예, 계정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계정이 이제 통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그 계정을 복구를 하게 되면은 메일도 일괄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럼 애초에 더 기버스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삭제해서 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6월 16일 당시에 더기버스 이사를 통해서 예,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를 이관을 받았을 때 예. 받자마자 확인을 했는데 계정 6개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요, 이런 경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업무 방해 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허락을 안 받고 삭제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6명의 경우에는 이사를 제외한 안성일 이 6명의 계정이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개인은 이거를 삭제 못합니다. 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데, 애초에 관리자라고 해도 저희의 외주 용역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의 승인 없이 삭제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수인계를 할 당시부터 워크스페이스 계정 6개를 모두 삭제해서 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이상함을 느껴서 관련 계정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메일이 나왔다. 특히나 이 6개의 계정이 모두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각 계정마다 해당 이메일을 삭제한 시기가 모두 다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핵심 이메일이 복구됐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안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애초에 전홍준 대표는 5월 10일 날 더 기버스 측에 공식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더 기버스 측에서는 차일피일 이와 같은 인수인계를 미루는데요. 그때 당시 더 기버스의 인수인계를 담당했던 비이사가 어트랙트 측에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료가 꼬일 수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스페이스에서 자료가 꼬일 수 있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을 했던 슬랙 복구 과정에서 흥미로운 내용 한 가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더 기버스의 직원들의 대여 과정에서 나온 자료였는데요. 어트랙트 직원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인수인계를 담당했던 어트랙트 직원이 계정 6개가 삭제된 그 정황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관련 이메일을 복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다행히 담당 직원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삭제된 계정 6개를 모두 복구했다. 그리고 이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25일이 지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능했다. 유튜브에서 어트랙트를 좀 비난하는 여론도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사안이든지 분명하게 명과함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트랙트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유튜브 채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복이라는 채널입니다. 조회수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저와 전홍준 대표를 굉장히 희화화해서 관련 내용들을 반박하는 채널이다.
특히나 어트랙트 측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절대적으로 더 기버스 측에 쓰면서 어트랙트의 주장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슬랙 복구 자료를 단독으로 공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 모두 완료해서 폭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채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더 기버스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 각 업무별로 다양한 드라이브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시점에 더 기버스는 드라이브 계정의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서 백업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저장 공간은 폭파해서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트랙트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은 백업 드라이브를 폭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모두 어트랙트 측에 넘겼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럴 거면 워크스페이스 계정 6개는 왜 삭제합니까? 그리고 관련 이메일들을 대체 왜 삭제를 하고 어트랙트 측에 보냈다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안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래픽인데요. 이사님, 어트랙트 드라이브 계정 백업 모두 완료해서 폭파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성일 드라이브, 워너뮤직 드라이브, 어트랙트 드라이브, 더기버스 드라이브, 하이브 드라이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드라이브는 딱 하나, 어트랙트 드라이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성일 드라이브, 워너뮤직 드라이브, 더기버스 드라이브, 심지어 하이브 드라이브까지 나옵니다. 과연 단순한 예시였을까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관련 드라이브 명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당 직원이 전에 다녔던 회사의 명까지 기재가 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담당자의 조력 없이 이와 같은 핵심적인 자료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사안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로 조정기일이 잡힌 가운데 이 과정에서도 속속들이 핵심적인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모두 나왔지만 하나하나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여전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자료가 나오고 확인이 되는 대로 시청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